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을 태워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 또한 복부, 허리, 팔에 붙어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지방은 3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또한 뇌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죠. 저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일을 하겠죠. 그리고 남으면 체지방 내에 저장이 돼서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동안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 또한 체내에 남게 되면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 남으면 안 되겠죠. 살이 찌니까. 또한 활성산소도 체내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드시면 되고요. 건강에 맞는 치료적 운동을 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들어온 음식을 잘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차를 운전해서 어느 일정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렇죠? 음식이겠죠? 그리고 일을 하고 배출하는 게 배기가스죠. 마찬가지로 인체로 들면 활성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오래 잘 타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좋은 기름을 넣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엔진 오일도 교체해야 됩니다. 이때 바로 우리 몸으로 예를 들면 불포화 지방산이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3, 오메가6.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시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고요. 치료적 운동을 하시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비만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환자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같은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사는 하죠.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동을 잘못되게 하십니다. 혹은 운동을 아예 하지 않으세요.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시는 우리 비만인 분들, 250파운드에서 300파운드 정도 나가시는 이 분들이 문제점은 뭐냐면요, 항상 혈액 내에 인슐린 수치가 항상 높아져 있어서 허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돌아서면 배고프고 단 거를 찾고, 단당류라든지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빵, 케이크, 피자, 과자, 초콜릿, 소다. 빵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첫 번째 밀가루죠. 정제 탄수화물이란 쌀이든 그 밀을 갈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우리가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단당류, 정제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식빵 안에는 예를 들어서 설탕, 소금, 버터도 있고, 마가린, 그다음에 쇼트닝, 요게 기본으로 그 안에 빵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빵이라는 모양 자체는 좋아 보이죠. 건강해 보이고요.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정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많은 칼로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급속히 증가하죠. 이로 인해서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과다 분비된 인슐린은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을 제대로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는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왜 정제 탄수화물이 좋지 않느냐? 자,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이에요. 자, 지나친 혈당 증가는 우리 몸에서 모두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결국에는 체지방, 복부, 엉덩이, 허벅지, 팔 등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비만으로 연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지방은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되고요, 심혈관 질환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성분들을 바로 이 체지방에서 만들어진 복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지방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우리가 몸에 필요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인슐린 분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좋은 곡물, 복합 당질, 곡류 위주의 그런 음식들을 드시면 돼요. 야채, 뿌리채소 같은 거, 토마토, 브로콜리 등등 이런 식이섬유가 많고 복합 당질로 이루어진 걸 드시면 음식을 드셨을 때 위에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 이 음식물을 포도당으로 만드는데 연골고리를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췌장에 인슐린이 만들어내는 시간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에 부담이 안 되겠죠. 왜? 음식물을 당으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췌장도 천천히 인슐린을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니 기관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첫째 어떻습니까? 포만감이 있죠. 그래서 허기가 천천히 느껴지겠죠. 그러니 음식물을 덜 섭취하게 되고 당연히 몸에 도움이 되겠죠. 결국에는 폭식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냉장고에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거나 남은 음식은 밖에 버리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음식만 보관을 하고 그 이외의 음식은 이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작아도 그 안에 그냥 꽉꽉꽉 그냥 계속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유전자가 음식물을 밖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체지방에 그러니까 축적하는 안 좋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을 연소해서 그러니까 탄수화물 및 지방을 연소해서 체중을 감소하시는 방법, 먹은 거를 태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근육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산소가 좋아요? 아니면은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셔야 돼요. 같이 병행해서 근육량이 커지는, 그 중에서도 몸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들 위주로 대퇴사두근, 대둔근, 햄스트링이라든지 엉덩이, 허벅지 근육 이런 근육들을 발달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셔야지 이런 근육량이 늘어나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쉬고 있거나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근육이 우리 몸이 그 대사작용을 통해서 칼로리를 소비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데도 살이 빠질 수 있는 능력. 나이가 어릴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은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이기도 하면서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 또한 증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살이 더 찌는 이유가,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이유가 기초대사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특히나 권장해 드립니다. 밤새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적당량의 탄수화물 및 단백질을요, 기초 대사량으로 이제 소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12시간, 16시간 정도의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습니까? 수면을 빨리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보통 간헐적 단식에 가까운 정도의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려요. 우리 인체는요, 에너지를 소비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순서대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자, 수면을 통해서 탄수화물, 적당량의 단백질을 이미 소비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쉽게 공원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자, 이 운동법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꼭 드시는 게 있어요. 물이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 자, 섭취된 음식인데 들어온 칼로리보다 소비돼서 나가는 칼로리가 더 큰 음식.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녹차에는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체내에 불필요한 노폐물뿐만 아니라 중성지방을 이뇨작용을 통해서 배출해주는, 즉 지방을 태워서 밖으로 내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 카테킨 성분이요. 녹차를 운동을 하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지방 분해를 하는데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실 때 물과 함께 녹차를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자, 운동법 6가지. 자, 가장 간단한 방법.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달리기가 있습니다. 10초에서 20초 동안 달리시고 그 다음에 1분에서 2분 서서히 걸으시면 됩니다. 심혈관 및 하체 전반의 근육량을 늘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5에서 10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정식 자전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30초에서 1분간 최대한 페달을 밟고요. 2에서 4분간 느린 속도로 페달을 밟으시면 돼요. 첫 번째, 30초에서 1분 페달을 밟고 그 다음에 휴식 시간에는 2에서 4분 정도 느린 속도로 페달을 밟으시면 돼요. 대퇴사두근, 엉덩이근, 그 다음에 햄스트링 근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근육들이 우리가 말한 중요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 또한 지방을 분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고요. 세 번째 운동법 뭐가 있을까요? 스쿼트 자세에서 높이 뛰는 점프가 있는데요. 30초에서 1분간 빠르게 스쿼트 점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초에서 1분간 느린 동작으로 걷거나 서 있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5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윗몸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복부 전반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고요. 복부 내장 지방에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30초에서 1분간 최대한 빠르게 윗몸 일으키기를 해주시고요. 또한 30초에서 1분간 천천히 걸으시거나 서 계시면 됩니다. 5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 계단 오르기가 있습니다. 1분에서 2분 계단을 빠르게 오르시고요. 자, 1분에서 2분 천천히 계단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5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전 국민이 다 모두 알고 계신 쪼그려뜨기입니다. 쪼그려뜨기. 공원 혹은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운동이고요. 1에서 2분 정도 50에서 100회 정도 쪼그려뜨기를 하신 이후에 1분에서 2분 천천히 걸으시거나 서 계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지방을 연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5에서 10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지방을 연소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식습관 및 운동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굶지 마시고요, 정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당질, 곡류, 야채, 뿌리채소, 콩, 두부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좀 전에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지방세포를 태워서 복부, 허리, 팔 부위에 있는 지방을 빼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을 연소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는 올바른 식습관 및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